여러분,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같은 질문 하나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수소 시대가 오면 누가 진짜 돈을 벌게 될까?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약 150조 원을 투자하며 수소를 운반하는 거대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먼저 확보하면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이른바 에너지 안전 신화에 가까운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만 해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시장의 계산은 조금 달랐습니다. 에너지는 가져오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수익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소를 운송하는 대신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마지막 장치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발전 기업들이 고민하는 건 배가 아니라 터빈입니다. 캡 50조 원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시장의 핵심 장비를 장악한 전략. 과연 에너지 산업의 수익은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오늘 편안한 경제학에서는 이 조용하지만 거대한 산업 전략의 차이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겉으로 보면 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투자 회수 가능성, 그리고 시장 지배 위치입니다. 수소 경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던 2000년대 후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소는 친환경 연료라는 건 분명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걸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옮길 것인가? 수소는 천연가스처럼 쉽게 저장되지 않습니다. 부피가 크고 운송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장 먼저 공급망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호주의 갈탄을 활용해 대량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액화해 전용 운반선으로 일본까지 가져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자금이 약 150조 원 규모였습니다. 항만, 액화 설비, 운송선, 저장 인프라까지 포함된 국가 단위 프로젝트였죠. 당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에너지는 결국 확보 능력이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석유 시대 역시 산유국과 운송망을 가진 국가가 주도권을 쥐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업들은 조금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진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은 연료 생산도, 운송도 아닌 발전 단계라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기를 만들어 파는 쪽이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수소를 가져오는 나라가 이길까? 아니면 수소 없이는 전기를 만들 수 없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길까?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산업 구조에서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전 세계에는 이미 수천 개의 LNG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설비들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발전소가 정책 변화 하나로 가치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 기업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새 발전소를 다시 짓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력 공급 공백이라는 리스크도 발생합니다. 바로 이 틈에서 한국 기업들이 제시한 해법이 등장합니다. 발전소를 없애는 대신 심장만 교체한다는 개념. 기존 가스터빈을 수소 연소가 가능한 터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프라는 그대로 둔다. 전력망도 그대로 사용한다. 운영 인력도 유지한다. 오직 연소 기술만 바꿔 탄소 배출 구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 부담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에너지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매우 현실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새로운 수소 운반선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있는 발전소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기업들이 바로 한화 계열의 터빈 개조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형 가스터빈 개발입니다. 특히 글로벌 발전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발전 사업자들이 투자 기준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료 확보가 가능한가를 봤다면 이제는 탄소 규제를 통과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시장의 권력이 자원 보유국에서 기술 보유 기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이 선택한 길은 인프라 중심 전략이었고 한국 기업들이 선택한 방향은 장비와 기술 중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든 쪽보다 그 위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장비를 만든 기업이 더 오래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지금 수소 산업에서도 같은 장면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수소 터빈이 단순한 친환경 기술이 아니라 AI 시대, 전력 경쟁과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략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야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에서도 그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수소를 확보하는 것보다 수소를 안정적으로 태우는 일이 훨씬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스 대신 수소를 넣으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발전소 운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소는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폭발 범위가 넓습니다. 기존 가스터빈 구조에서는 작은 제어 실패만 발생해도 설비 손상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수소는 좋은데 이걸 믿고 30년짜리 발전 설비에 적용해도 되는가? 발전소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다릅니다. 한번 설치하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을 운영해야 하는 초장기 자산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시장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한화 임팩트는 기존 발전소를 완전히 새로 짓는 대신 혼소 기술, 즉 천연가스와 수소를 함께 사용하는 단계적 전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식의 의미는 큽니다. 기업들이 한 번에 모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수소 비율을 낮게 시작하고 운영 데이터가 쌓이면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구조.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실제로 충남 대산 실증에서 높은 수소 혼소 운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술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발전소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신뢰는 논문이 아니라 운영 기록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시기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조 시장이 아닌 아예 차세대 대형 터빈 시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1080메가와급 초대형 터빈 개발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 규모는 도시 단위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합니다.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전력 시장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싸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탄소 배출이 낮아야 하고 24시간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전력망과 즉시 연결 가능해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친환경이지만 출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원전은 건설 기간이 너무 길죠.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소 가스터빈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장 구조가 흥미롭게 바뀝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국가보다 수소를 소비할 수 있는 발전 기술을 가진 기업이 협상력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료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 설비는 아무 회사나 만들 수 없다. 이 순간부터 터빈 제조 기업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단순 장비 공급자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서게 됩니다. 실제로 북미와 유럽 발전 시장에서는 기존 LNG 발전소 개조 프로젝트 논의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터빈이 들어가면 수십 년 동안 유지보수 계약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초기 판매보다 이후 서비스 시장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산업입니다. 결국 시장은 점점 명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소를 운반하는 경쟁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경쟁으로,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의 기술 포지션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기술 성공인지 아니면 한국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인지입니다. 산업의 승패는 결국 기술 발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로 결정됩니다. 먼저 하나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가스터빈 발전 설비는 약 수천 개 규모입니다. 이 설비들의 총 자산 가치는 수백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들이 지금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 이 발전소들은 조기 폐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발전소를 폐쇄하고 새 친환경 설비를 건설한다. 둘째, 기존 설비를 개조해 탄소 규제를 통과한다. 여기서 비용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신규 발전소 건설은 수조 원 단위 투자가 필요하고 허가와 공사 기간만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반면
터빈 교체 방식의 레트로핏은 투자 비용이 크게 낮고 공사 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즉, 기업의 재무제표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간 시장의 규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계에서는 2030년 글로벌 수소 터빈 시장을 약 40조 원 수준으로 전망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거대한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본 시장이 아니라 애프터마켓 구조입니다. 가스터빈 산업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장비 판매는 시작일 뿐입니다. 설치 이후 정비, 부품 교체, 성능 업그레이드, 운영 서비스 계약이 20년에서 30년 동안 이어집니다. 항공기 엔진 산업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초기 판매보다 유지보수 수익이 더 커지는 산업. 그래서 글로벌 터빈 기업들은 장비보다 서비스 계약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주요 발전소에 터빈을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장기 현금 흐름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최근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은 중소도시 전체 전력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공통된 조건을 요구합니다. 전력은 끊기면 안 된다. 탄소 배출은 줄여야 한다. 전력 공급은 즉시 가능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력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간헐성이 있고 풍력은 지역 의존성이 큽니다. 원전은 건설 시간이 길죠. 그래서 최근 에너지 투자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원형 발전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수소 터빈이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와 유럽 발전 사업자들이 신규 건설보다 개조 프로젝트 검토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산업 역사에서 이런 순간은 종종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초기 기술 경쟁보다 상용화 타이밍과 투자 구조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지금 수소 터빈 시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발전 장비라는 수익 중심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숫자가 보여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은 연료 이동이 아니라 전력 생산 기술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변화가 기업 투자 기회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산업 구조와 일자리까지 바꾸게 될 흐름일까요? 에너지 산업의 변화는 항상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산업 전체의 질서가 바뀝니다. 지금 수소 터빈을 둘러싼 경쟁도 비슷한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의 기술 선택 차이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것은 에너지 시장의 수익 구조가 이동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과거 에너지 패권은 자원을 가진 국가에 있었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강했고 가스를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규제가 시작되면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태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느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업들의 투자 방향에서도 확인됩니다. 글로벌 발전 회사들은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보다 기존 설비 전환 프로젝트 비중을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낮고 규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터빈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섭니다. 한번 발전소에 들어간 장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운영 데이터, 유지 보수 계약, 기술 표준이 함께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산업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계약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된다고요. 만약 수소 터빈 전원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반기 유행 산업이 아니라 조선업이나 발전 설비처럼 긴 호흡의 산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기업 입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친환경 전환 산업이 동시에 커지면서 전력 안정성을 확보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도 데이터 센터도 미래 산업도 운영될 수 없습니다. 결국 에너지 기술은 다시 제조업 경쟁력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 구조입니다. 에너지 설비 산업은 부품, 소재, 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인력까지 넓은 산업 생태계를 함께 성장시킵니다. 하나의 터빈 뒤에는 수백 개 협력 기업이 연결됩니다. 즉, 단일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 체인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의외로 단순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력 가격의 안정성, 산업 일자리의 지속성, 그리고 국가 경제의 변동성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안정되면 기업 투자도 안정됩니다. 투자가 안정되면 고용 역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거대한 기술 경쟁의 결과는 주식시장이나 뉴스 헤드라인보다 일상의 경제 안정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히 한 번의 기술 성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의 중심이 연료 확보 경쟁에서 전력 생산 기술 경쟁으로 이동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 50조 원을 들여 인프라를 먼저 확보한 전략과 핵심 장비 기술에 집중한 전략, 어느 쪽이 더 오래 시장을 가져가게 될까요? 에너지 전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소 경제 역시 이제 시작 단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먼저 움직인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는 순간 어디에 서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소에너지 시대의 주도권은 자원을 가진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기술을 가진 쪽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경제학이었습니다.